우리가 보통 생전정려는 원스톱 상속 서비스를 통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사건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사건에서 가장 쟁점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정려한 재산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속재산 분할 심판 사건은 가정법원에 제기하는 비송 사건이죠.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은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사건인데, 이 두 사건은 사실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고, 이 사건의 핵심은 어찌 보면 특별수익의 파악 문제가 아주 큰 쟁점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생전정려는 원스톱 상속 서비스를 통해서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스톱 상속 서비스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재산에 한해서 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루어졌던 생전정려에 대해서는 이걸 파악하기가 힘들죠. 따라서 그러면 이 생전정려, 이 특별수익은 어떻게 파악하는지, 이것을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크게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려받은 부동산, 생전에 정려받은 부동산은 어떻게 찾느냐? 먼저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하는데, 이런 경우는 대강은 우리가 피상속인께서 보유하셨던 이 재산들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셔서 그 주소지로 부동산 등기부를 열람을 해보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주소를 대강은 알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구청에 가셔서 또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피상속인의 말소자 초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지금까지 주소 이력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말소자 초본을 발급받으셔서 그 말소자 초본에 있는 주소대로 등기부를 열람해 보시면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또는 주거로 삼았던 이 부동산들이 어떻게 처분되고 어떻게 이전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전이 자녀들한테 이전됐다, 이것은 뭐 정리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이전이 아니라 처분되는데, 그러면 처분된 대금이 금융재산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것이 어떻게 이전된지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선은 이거는 주소지는 주로 이제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 이런 경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농지라든가 또는 상가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죠. 골프 회원권.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하느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이건 구청이나 시청 아니면 우리 주민센터에 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이건 뭐냐면 상가라든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재산세나 취득세를 우리가 납부해야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지방세인데요. 이 지방세를 세목별로 관리하는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거기에 피상속인이 예전부터 소유했거나 돌아가실 때까지 소유했던 그 모든 부동산이나 상가, 농지, 아니면 골프장, 자동차,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한번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뭐냐면, 대법원 행정처에 피상속인 소유로 되었거나 또는 현재로 남아있는 모든 등기부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상속인이 과거에 소유했던 부동산, 그리고 현재 소유 남아있던 부동산에 대해서 조회가 다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해서 피상속인이 과거 또는 현재 명의의 부동산을 파악하면, 과거 것은 우리가 등기부를 확인해서 어디로 이전된가를 파악해야 되고, 그것이 어떻게 처분이 되었다면 그 처분이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로 들어올 거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또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있죠. 피상속인께서 이 부동산을 정려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께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준 경우, 처음부터 피상속인 명의에서 해당되는 특정 상속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 명의로 바로 사준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것도 비슷합니다. 해당되는 상속인의 대법원 행정처에 이분이 소유했던 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을 조회를 하면 이분 명의로 해당되는 상속인, 그 자녀 명의로 이것이 나타나겠죠. 부동산들이. 자, 그럼 그 부동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자, 우리 남자인 경우는 군대에 있거나 학교에 있거나 또는 유학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도저히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것이 아무리 등기부에 있더라도 이 추정은 깨지기가 쉽죠. 아무리 이제 등기 추정력도 이 부분은 많이 깨집니다. 따라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재산은 어떻게 파악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재산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금융재산은 은행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거래, 은행거래 내역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은행거래 내역, 피상속인이 어떤 은행에 어떤 계좌를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가장 첫 번째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사망신고를 하고 기본증명서에 사망이라는 것이 뜨면 그걸 가지고 주민센터나 구청에 내면 원스톱 상속 서비스라고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재산, 부동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금융재산에 우리가 얼마가 남아있는지 그 해당되는 은행에 가면 다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다음에 금융감독원을 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도 가도 똑같이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보험이라든지 은행 거래 내역 이런 것들을 해당되는 은행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그 해당되는 은행에 가셔가지고 해당되는 거래 내역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금융기관을 이용했고 그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그때 거래했던 또는 피상속 명의로 남아있던 해지되었던 모든 계좌들을 저희들이 내역을 발급받죠. 자, 그러면 그 내역을 발급받을 때 찬찬히 보시면 먼저 피상속인께서 자녀, 그러니까 특정 상속인한테 있을 계좌 이체한 경우가 있죠. 이것은 특별수익으로 대부분 파기되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정려재산이죠. 그럼 두 번째는 이게 수표로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표는 금융거래정보 신청을 하면 이 해당되는 수표가 누구의 계좌로 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수표를 발급받아서 자기 계좌에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수표를 현금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계좌에 넣는다면 그 계좌의 소유자를 알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수표를 가져가서 은행에서 그것을 현금으로 다시 교환한다. 그러면 그 수표 뒤에 반드시 이게 배서를 하게 됩니다. 자기 인적사항을 적게 되죠. 따라서 그 수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가다가 현금으로 인출이 됐어요. 그럼 이걸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현금이 사실 보면 우리가 비밀번호와 도장만 있으면 피상속인의 현금을 인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은행에서는 현금을 인출할 때는 출금 전표를 적게 됩니다. 이 출금 전표에 필적을 금방 알 수 있죠. 출금 전표가 보자고 하면 출금 전표를 보여주시거든요. 우리 가끔씩 은행에서는 이런 경우에 개인 거래 정보 때문에 이것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원에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 신청해서 전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표라든지 현금, 금융거래 내역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생전의 조회는 다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제 생전에 해당되는 특정 상속인한테 갔을 경우 대부분 특별수익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 이 특별수익의 실무에서 이러한 특별수익을 찾는 방법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렇게 양이 너무 많아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기회에 있으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